우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죠. 여기가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 천화동인 1호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대장동 사태의 사실상 그 가장 그 돈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죠.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대장동을 설계하고 뭐 그런 과정에 그 아주 주역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람은 그 민간업자의 뭐 사실상 뭐 오원업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2019년 5월에 보면 자기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1호라는 곳에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문이죠. 왜 473억 원이라는 거액을 거기서 빌렸을까? 결국 이 돈은 대장동 사건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기 위해서 로비 자금이나 뭐 이런 거로 쓴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인데, 오늘 보도는 이 중에서 17억 원 정도가 수표로 이제 찾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수표가 명동 일대의 여러 명의 환전상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흔히 명동 암달러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암달러가 거래되기도 하고, 환전상이라는 게 결국 암달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굉장히 많겠죠, 거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달러도 바꿔주고, 또는 수표 같은 거 자금 세탁하고 돈 세탁하는데 활용되는 곳입니다. 명동 암달러상이라는 곳이. 근데 여기에 김만배 사인이 된 수표 17억 원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분산돼서 돌아다녔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아, 돈 세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한 3년 정도 있었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가 10억 원을 빌렸고, 그리고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자를 보태서 갚았다. 근데 그걸 수표로 갚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표로 갚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 명동의 환전상한테 그 수표를 준 적이 없고, 이 변호사가 명동 환전상한테 수표로 주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재판에 나와서도 비슷한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니까 노컷뉴스가 이제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했던데, 거기 보면은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빌려준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았고, 그리고 환전상을 통해서 현금으로 바꾼 것도 나다. 그럼 이제 기자가 이유를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대장동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들과 엮이기가 싫었다. 배당을 두고 자기들끼리 다툰다는 얘기를 들어서 김씨 측이 수표로 돌려주길래 나중에 얽히기 싫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아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뭐 환전상 직접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지 뭐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명동 환전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돈 세탁으로 현금 깡, 우리가 뭐 흔히 와리깡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하는 곳 아닙니까? 그 여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수표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수표는 대개 이런 데서 쓸 때는 이서라는 걸 합니다. 그 뒷면에 누구누구 거쳐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1억 원짜리를 받으면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김만배 씨 수표를 받았다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1억 원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뒤에 제가 이서를 하고, 그리고 이걸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저를 믿고 1억 원에다가 이제 자기네 그 이자, 선이자죠, 보통. 선이자 같은 걸 떼고 현금을 예를 들어서 한 뭐 9,500이나 뭐 9천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현금깡입니다. 이게 위험도가 높을수록 뭐 많은 이자를 떼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고문 변호사가 받았다면 적어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노동의 대가를 만약에 수표로 받았다면 그 수표는 자기가 이소해서 정상적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을 믿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부호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얽히기 싫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아니, 이미 고문 변호사 3년 한 거는 다 기록에 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료를 받은 거를 왜 현금화, 왜 수표로 받고, 그걸 왜 돈 세탁 과정을 거치느냐. 이미 얽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니, 변호사료 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수상하다, 의심을 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금깡을 하면요. 그 선이자를 명동 환전상들이 많이 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금깡을 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런데 현금깡을 했다? 이거는 돈 세탁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있죠. 천화동인 4호인가 5호인가 소유주라고 얘기하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의 돈 심부름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돈 심부름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의 돈 세탁을 좀 해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돈 세탁을 왜 했냐면, 돈 세탁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로비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로비 자금은 전액 현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아니, 누구한테 뇌물을 주는데 수표로 줄 수는 없죠. 수표로 주면 안 받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김만배 씨가 어떤 은행에 가서 수시로 현금 다발을 찾으니까 그 은행에서 짜증을 냈다. 이런 보도도 한번 난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고 항상 현금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을 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니까 돈 세탁 관여를 했다 하는 게 녹음 파일 일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결국은 이 변호사한테 했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했든가. 여하튼 김만배 씨와 이 고문 변호사 사이에 말을 맞춰서 돈 세탁을 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의문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변호사가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은 것, 이자까지 쳐서 그것을 현금화 한다면 굳이 여기다 안 맡겼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맡겼다 할지라도 여러 명한테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명한테 맡기면 되죠. 어차피 이거는 깨끗한 돈인데. 그런데 지금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환전상 여러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이 돈을 꽁꽁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